안녕하세요. 윤하경입니다. 자, 오늘 BGM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구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일단 이 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영어의 의미 단위를 조금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라는 이 언어는 어떻게 의미 단위를 구성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쿵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그 어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영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되게 어렸을 때 배웠을 텐데, 그쵸? 뭐 배웠죠? 알파벳 배웠죠. 그게 뭐예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letters 편지 아니고 글자라는 뜻이고요. 언어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즉 어떤 언어를 구성하려면 물론 글자가 없는 언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뭔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글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말에 훈민정음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최소 단위일 뿐이고 요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의 종류였죠. 그래서 단어로 갑니다. 자, 단어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은 언어다, 뭔가 말이 통한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그 의미, 역할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 팔품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오늘 이야기할 phrases, 구라고 합니다. 자, 이 구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따지고 보면 얘네의 품사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그거의 수도 있고 뭐 단어 두 개가 어울려서 어떤 하나의 품사로 이렇게 덩어리로 싸잡아서 댕기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구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도 사실 조금 비슷해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어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는 건데 얘는 그 안에서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와 절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어법 문제들도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하게 문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장이 되는 것은 또 그 문장의 성립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 구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하나의 품사처럼 사용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단어는 두 개 이상이 있는데 결국 얘가 사용되는 어떤 쓰임을 보니까 품사, 하나의 품사처럼 돌아다니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의 종류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자, 그렇다면 명사구라고 하면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어 두 개가 모여가지고 명사처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본 거 중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부정사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정사와 명사의 짝꿍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쿵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이 한정사라는 건 관사나 소유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정 형용사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이런 것들이 한정사의 영역인데 자, 이것은 크게 보면 형용사입니다. 근데 왜 한정사라고 따로 이야기하냐? 형용사는 사실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등 자세한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한정사는 약간의 제한만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고 형용사가 요 사이로 낑겨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명사 하면 단어 두 개잖아요. 얘가 명사랑 같이 쓰이는 거니까 얘는 명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한다. The sun 하면 이 더도 관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관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두 개의 단어인데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my car 소유격이죠.
누구 차? 내 차.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 이게 부정형용사입니다. 몇몇 사람들, 이 귀여운 강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지금 형용사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정사와 명사 사이, 그 관사나 소유격, 지시 형용사 혹은 저런 부정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딱 한 단어만 들어가야 한다면 이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세 단어도 가능하죠. 당연히 막 나열하자고 하면 10단어도 가능한 거죠. 요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명사가 구를 이루어서 쓰이는 경우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형용사, 명사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거니까요.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이야? 맛있는 음식. 음식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 음식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준 거예요. 자, place 장소인데 근사한 장소, 멋진 장소 이렇게 되는 거. 되죠? 자, 그리고 useful information 해서 정보는 정보인데 무슨 정보? 쓸데없는 정보도 있고 쓸모없는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한 정보라고 해서 어떤 정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되죠? 요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명사 구인데, 아하, 이제부터는 타고난 품사가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쓰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명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명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나 사물, 동식물 또는 개념의 이름이다 라고 했죠. 자, 이 개념에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실입니다. 그죠? 네가 지금 말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것은 이렇게 붙이죠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것이 동사가 다른 품사처럼 쓰이려고 to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말에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게 명사처럼 쓰이면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냐? 자,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선생님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세요. 우리 좀 있으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study English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어는 명사만 주어 자리에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to study English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is fun. 재미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미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어가 3개야. 그 안에서 주어 동사는 없어요. 구입니다. 돼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I want. 내가 원해요. 뭘요?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를 원해요. 자, 선생님이 되다잖아요. 원래 동사는. 선생님이 되기. 이렇게. 를까지 붙이면 우리말은 목적어를 하는 거죠. 조사가 붙어서. 그죠? 자, 요거는 내 꿈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실을 나타내 줄 수 있어요.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원래 자기가 동사였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뒤로 끌고 오면서 구를 이루는 거. 요게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가 되는 거고요. 부정사의 용법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될까요? 자, 동명사도 있어요. 얘네들은 맨날 같이 다녀. 그치? 어떻게 생겼어요? ing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 그런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본 적이 있어요. 동사 원형에 ing 붙었으니까 단어가 2개다. No, 아닙니다. 영어의 단어 구분은 띄어쓰기 구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단어로도 다닐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사는 원래 동사였던 애가 to를 붙이면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얘가 동사였을 때 달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뒤에 달고 다닐 수가 있어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동사였어요. 근데 걔가 ing로 짠 변신을 한 겁니다. 모습만 변신을 해서 명사처럼 쓸 것뿐이지 얘가 동사였을 때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녀는 즐깁니다. Hanging out with her friends.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즐깁니다. 어울리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the problem. 문제는 is finding the answer.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형태로 얘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명사 역할을 해. 그 안에서 주어 동사가 없어. 그래서 명사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구들은 명사 자리로 들어가서 자기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자, 이번엔 형용사구로 가볼 텐데 형용사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명사의 모양이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자체도 구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떤 형용사는 자기가 뭔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걔도 구를 이룰 수 있는데 보시자면 He moved the box. 그가 상자를 옮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구를 이루어서 뒤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채워진? 공으로 채워진 상자. 아, 상자는 상자인데 무슨 상자? 공으로 채워진 상자, 공이 가득 찬 상자. 이렇게 되는 거지. 될까? 자, 그 다음 he is a man. 그는 남자야. 어떤 남자인데? Proud of his work. 그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남자야. 남자 많잖아. 그쵸? He is a man 하면 그냥 그는 남자인 거야. 근데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남자, 저런 남자가 있겠죠? 어떤 남자인지 형용사가 구를 이루어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자세히 설명해 준 겁니다. 될까요? 그 다음 we visited a place. 우리가 장소를 방문했는데 너무 막연하잖아. 어떤 장소야?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뒤로 붙였어. Famous for its food 해서 이렇게 그것의 음식으로 유명한 장소에 방문을 한 겁니다. 될까요? 이렇게 형용사 자체가 구를 이루는 경우 형용사 구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일단 이 구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전명구 이렇게 설명하신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저거를 전명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에 전명구 씨가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원래 간단하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쟤는 전명구라고 줄여서 말하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라고 항상 길게 얘기합니다. 전치사는 뒤에 뭘 가져온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품사하면서 배웠어요.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꼭 뭔가를 가져온다. 내가 뭔가의 앞에 위치한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내 뒤에는 뭔가 늘 나온다라는 거죠. 이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명사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명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The boy, 남자는 남자인데 in the red shirt, 빨간 셔츠를 입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되게 어색하다. 저거 고지 곧대로 해석하면 빨간 셔츠 안에 있는 남자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옷을 입으면 옷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It's my brother. 내 동생이야. 이렇게. 자, I have a dog. 내가 강아지가 있는데 with white fur.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무슨 강아지?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 자, do you know who the man? 너 남자애 알아? 어떤 남자? 무슨 남자? the man이라고 했어. on the stage. 무대 위에 있는 남자애 알아?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괄호 이렇게 치잖아요. 얘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더라도 명사를 수식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문장 성분에 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부정사. 선생님 지금 장난하세요? 아까 부정사 명사에 나왔잖아. 근데 왜 형용사구에 또 나와요? 얘 형용사 역할도 합니다. 좀 이따도 나올 거예요. 부사 역할도 해요. 자, 여러분 부정사의 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 역할,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면 명사 역할을 한 거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얘는 뭐예요? 형용사 역할을 해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보어 역할을 하는 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건 부정사에 가서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얘가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나 원인, 뭐 이런 것들,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면 얘도 부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역할을 전부 다 한다. 부정사.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명사 뒤에서 그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는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어요. 볼까요? I have a lot of work. 나 일이 많아. 근데 이 일이 사실 할 일일 수도 있고 안 한 일일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to do가 뒤에 붙었어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됩니다. 자, 2번째 문제. I need something to drink. 나 뭔가 필요해.
자, 무언가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쵸? 뭐 갖고 놀 게 필요한 건지, 뭐 말할 게 필요한 건지, 들을 게 필요한 건지, 먹을 게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뒤로 부정사가 붙어서 그게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할 거래. think로 봤어. drink. 마실 게 필요해. 마실 거 좀 줘. 이런 얘기겠지. 그치? 자, she is looking for a book. 그녀가 책을 찾고 있는데 책도 많죠. 버릴 책, 다 읽은 책. 버릴 책 너무 웃기다. 살 책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읽을 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 형용사 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명사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보세요. 동명사잖아요. 얘는 형용사로는 안 쓰고요. 비슷하게 생긴 분사가 있습니다. 자, 분사 역시 동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형태라는 말인데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ing. 잠깐만 선생님, 아까 동명사 ing라며 얘도 ing. 쓰임은 완전 다른데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pp라고 하는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 외우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그 마지막에 있는 pp. 얘네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얘네는 형용사, 부사, 전치사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a girl, 여자인데 wearing a red hat, 빨강 모자를 쓴 여자애가 came in,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애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애? 빨간 모자를 쓴 여자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woman, 여인인데 뭐한 여인이야? Talking on the phone, 전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이야. 이 여인이 누군지 얘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준 거죠? 이 사람이 is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이셔. 요렇게 될까? 자, 그러면 the car, 선생님 이거 주어고 이거 동사같이 생겼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사입니다. So the car, 차인데 parked near the gate. 정문 근처에 있는이 아니네요. 주차되어 있는 차가 It's mine, 내 거야. 저 문 근처에 주차된 차 내 거야. 이거 주차 금지 구역 아닙니까? 자, I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는데 책은 책인데 무슨 책이야? Written by a famous author.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읽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혹은 읽는다 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차가 어디 있는 차인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명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분사입니다. 요것들이 바로 형용사 구로 쓰이는 것들이죠. 자, 이제 부사구를 만나볼 텐데 우리가 품사에서 부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정도, 조건, 대조, 양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구도 타고난 부사부터 시작해서 부사구, 부사절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부사가 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품사 자체가 타고난 품사가 부사인데 이 부사가 또 다른 부사랑 써.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를 이루는 거죠. 우리 이거 되게 자주 보지 않아요? Very slowly. 원래 slowly 자체가 부사예요. 그쵸? 근데 어느 정도로 slowly? Very slowly. 됐다 천천히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이거 자체도 부사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quiet이 붙으면서 꽤 자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quiet 아니에요. 이 밖으로 나가 있죠. 그죠? 꽤 자주. now는 now인데 어떤 now? right now. 지금 바로. 바로 지금. 그래서 바로라는 뜻의 부사거든요. 이렇게 부사도 구를 이룰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가 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도 역시 부사 역할을 하죠. 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시작부터 주어 동사래. 단어 두 개로 시작하고 이 안에선 주어 동사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구로 쓰이는 거예요. 형용사구, 부사구. 어쨌든 과로. 자, 보면 the children are playing.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뭐 어디서? In the park. 공원 안에서 장소를 나타냈네. 부사구네요. 자, they left. 그들이 떠났어. 어떻게? 방법이야. Without saying goodbye.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 이렇게. 자, h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어. 언제? In the morning.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부사구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사구 또 나왔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문장이 다 끝났어. I came here. 내가 여기 왔어. 왜? 왜 왔어? 온 이유가 뭐야? 온 목적이 뭐야? To help you. 널 도우려고 목적을 나타냈어요. I'm happy. 나 행복해. 왜? To see you again. 널 또 봐서. 널 도우려고 왔어. 널 봐서인가? 이렇게 배치할 의도는 없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봐서 내가 행복한 원인을 나타내 준 거예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I don't like him. 나 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걔 마음에 안 든다는 이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수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분사구도 역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사도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분사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서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컴마 찍고 나오거나 중간에 들어가거나 맨 뒤에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을까요? 부사 역할을 하는 구들은요.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컴마 찍고 주어 동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위치하거나 문장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도 마찬가지로 feeling tired, 피곤해서 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잤어. 일찍 잔 이유가 뭐야? 피곤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줬네. 그죠? 자,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나 옛날 친구 만났어. 이렇게 됐어. 자, 옛날 친구를 만났을 때가 언제야?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을 때. 언제 일어난 일인지 나타내준 거죠? 부사. 자, 그 다음 surprised by the news. 그 소식에 놀라가지고 she couldn't say a word. 한마디도 할 수 없었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놀라서 이유를 말해줬죠. 그죠? 자, 그 다음 built in 1920년에 지어져서 그 학교는 여전히 사용 중이야. 1920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 중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경우에 앞에 do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구를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사도 역시 부사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구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그 아이가 어떤 2개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러 같이 댕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그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막연하셨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명사구구나라는 모습. 영어는 사실 우리말과는 좀 다르게 어떤 모습만 잘 알아도 굉장히 편하게 어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상한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요상하다고 표현했지만 우리말과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구의 종류 그리고 생긴 모습들 살펴봤고요. 또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들, 부사 역할을 하는 구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했죠? 이 구에서 한 단계 조금 점프해 보겠습니다. 절이라는 걸 만나볼 텐데요. 이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구조가 보이면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 안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따로 절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맨날 듣는 말이죠. 이거 부사절이야. 이거 명사절이야. 요거 형용사절이야. 라고 했던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